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아픈 건 지구가 아니라 우리다.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와닿고 있죠.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이제 기후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후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다 뭐다 말은 많지만 사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는 않았을 테죠. 아님 말고요. 생활에서 느낀 것이라고 해봤자 카페에서 종이 빨대를 쓰거나 물건을 살 때 종이백을 주는 정도입니다. 뉴스에서 기후위기다, 진짜 큰일 난다, 빙하가 녹는다고 해도 그렇구나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여름이 벌써부터 너무 더워서 빡쳐서 찾아봤더니 베트남의 기온이 벌써부터 44도까지 올라가고 호주는 폭설이 내리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건 진짜 위기입니다.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쫄았는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기후변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서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모두 기술 발전의 산물이죠.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일상 속에서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등등에도 문명 발전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다양한 것들은 과거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기술 발전의 핵심은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잘 다루고 이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발전 단계들 중 기념비적인 변화를 일으킨 시기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류는 기술의 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상품들로 파티를 여는 동안 우리가 잊은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자연 기후변화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자연재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과거에는 신의 천벌이다 이런 말로 설명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거의 다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는 규모도 강도도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학자들은 하나같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하죠. 일단 기후변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기후변화협약 UNFCCC에서는 기후변화를 전 지구의 대기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건데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보죠. 기후라고 말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기후는 지역에 따라 개성을 가지고 있죠. 사계절이 뚜렷하다, 추운 날씨가 많이 이어진다, 더운 날씨가 많이 이어진다 등 대체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지속되는 자연현상입니다. 기후의 평균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기후변화라고 부르죠. 지구의 기후가 바뀌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죠. 자연적인 요인은 화산 폭발에 의해 화산재가 발생하고 화산재가 해당 지역의 햇빛을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자연현상 때문에 생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와 함께 알고 있는 온실 효과도 사실 지구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를 평균 15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이죠. 지구온난화 현상이 있기 전에도 온실 효과는 항상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라는 거냐? 온실가스의 농도가 짙어지며 지구의 평균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강화된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변화보다 더욱 급진적이고 빠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바로 두 번째 요소인 인위적인 요인이죠. 인위적인 요인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화석연료 과다 사용, 산림 파괴로 인한 자정 능력의 저하,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에 의해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하죠. 인간 활동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초기인 18세기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자연을 더욱더 많이 개발했죠. 삶이 윤택해지면서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고 인구의 증가는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더 빠르고 급격하게 자연을 파괴하며 기술은 발전했죠. 결론적으로 현재 기후변화는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자연적인 요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좀 상승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엄청 큰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입을 모아 지구의 평균 표면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인 19세기 후반과 비교해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을
말을 하죠. 마지노선을 1.5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세계 기상기구 WMO는 5년 안에 마지노선인 1.5도가 깨질 확률이 66%라고 발표했죠.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심각한 수준의 가뭄, 폭염, 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죠. 모든 자연재해도 더 심해지고 자주 일어나고요. 2도 상승 시에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죠. 북극곰과 같은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북극 생물만 멸종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생태계가 다 망가진다는 것이죠. 지구의 온도가 3도 오른다면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도 이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가뭄과 기후 재난이 찾아와 많은 사람과 생물이 기근으로 사망하게 아니 멸종하게 되죠. 지구의 기온이 4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많은 도시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세계 기상기구 WMO는 2022 기후상태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09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약 1도 높아졌지만 이미 수많은 재난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국가인 투발루의 경우 이미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에는 파키스탄 대홍수가 발생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하나하나 따지는 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는 한번 갈아엎어지겠죠. 영화에서 보는 아포칼립스를 맞이하는 게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있을까요? 재난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성과는 없죠. 2015년 11월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등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종이 빨대에다 에코백까지 쓰는데 왜 의미가 없을까요? 각 국가의 이해관계와 이기성 때문이죠. 사실 이기성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인도와 같이 산업이 발전하는 단계인 국가에서는 환경보다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제 성장하는 국가들은 환경보호는 소위 말하는 배부른 소리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후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은 평생 선진국 반열에 오래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방법은 있을까요? 방법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늦추는 것이죠. 종이 빨대, 대체육, 재활용 전부 지구의 온도 상승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인도 대기 과학과 교수인 아추 타라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어찌되었든 상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교수의 말처럼 제로로 만들지 않는 이상 멈추지는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죠. 먼저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기술의 발전입니다. 인터스텔라의 명대사가 있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기술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어찌되었든 상승할 것.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제로가 된다면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기술들의 발전의 산물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친환경 기술로 대체한다면 인도와 같이 성장하는 국가도 이 기술을 사용하게 한다면 제로로 만드는 건 불가능이 아닐지도 모르죠. 이게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터스텔라의 명대사를 채용해보죠. 인류는 지구에서 태어났지만 이것이 지구에서 죽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아. 지구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은 아니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곤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리가 자리 잡을 땅이 어딘지 찾아야 해.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픈 건 지구가 아니라 사람이죠. 다른 행성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이죠. 정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지도 모르겠네요. 기후 위기 아니 기후 재앙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